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두 정치 고수입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선거 어떻게 보셨는지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이수진 앵커 브리핑을 보고 바로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좌파 카르텔, 야,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은가? 정말로 한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이 사법부, 사법사의 치욕이다. 오늘 재판하신 세 분, 최은정, 이해술, 정재호, 이 정말 이 사법의 이 흑역사의 지옥으로 이름을 올려야 될 지경입니다. 정말 허탈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무죄가 선고되자 여당 인사들은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판부가 거짓말 면허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설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말도 안 되는 선고라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2심 선거법 결과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번 선고가 다가올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막을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법부의 주요 일정은 대통령 탄핵 선고뿐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 어렵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거 아닙니까? 감감무소식인 헌재에 대해서 이제 숙고가 아니라 숙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헌재는 언제 답을 내놓을까요? 예, 헌재 선고가 상당히 궁금하고 또 오늘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소식도 굉장히 큰 뉴스이고 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죠. 앞서 저희가 4명의 패널들과 대담했을 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오늘 오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2심 선고의 이 선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라라고 했다가 나오고 나니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해서 입장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좀 줄어들까요? 뭐 정략적 의도로는 계속 사용하겠지만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좀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허탈하다.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포인트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격할 거리가 사라졌죠. 그래서 그렇게 과격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사필 규정 순리대로 좋은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판결 결과를 보고 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운명공동체고 적대적 공생관계에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저는 결코 정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 두 가지 사유인데 김문기 차장 골프를 치지 않았다. 김 전 차장과 찍은 그런 사진에 대해서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을 골프를 칠다는 사진을 뒷팔 수는 없다. 그 10명이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자체를 보고도 골프를 쳤다는 사실로 그걸 증명할 수 없다. 그건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제 그 유동규 같은 경우는 작고하신 김문규 차장이 이재명 대표께서 그냥 그때 시장 시절 뭐 골프장에서 오비를 많이 내가지고 오비 낸 공을 많이 찾아도 줬다고 이런 뭐 진술도 저는 들었는데 예. 두 번째는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권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뭐 협박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그런 가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은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예. 세상에 이렇게 뭐 이 결과를 정해놓고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주는 이 판사의 정말 이
표현 방식이나 이 판결의 해석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감당이 안 된다. 예. 두 분 역시 예상대로 완전 다른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뭐 그 골프 문제는 아마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다는 취지의 그 발언 내용에 한꺼번에 담겨서 오늘 이제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다고 했다라는 것은 허위 사실로 보기보다는 인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는 게 2심의 판결의 내용이라는 점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판결이 어떤 상황을 펼쳐지게 할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대선 운동 과정에서 캠페인 할 때 국민의힘의 후보나 혹은 그 선거 운동을 돕는 분들이 뭐라고 주장을 할 건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가 대통령 나와도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것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교육을 못 하고 오히려 우리 민주당 쪽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결국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를 흠집내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훨씬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 소위 말하면 이슈의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유죄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리한 거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래도 법원의 판결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서상 아무래도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자 법원의 판결을 봐라. 그러니 이것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해도 무죄 판결이라고는 명백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선이 열린다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캠페인에서도 유리하고 또 본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격거리를 하나 덜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경선 과정은 물론이고 네. 본선에서도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런 공세들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말씀이네요. 그것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는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거쳐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세 구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대체로 이제 우상호 대표께서 그런 판단하시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봐요. 아직까지 대선 주자가 공적 언론 앞에서 거짓말한 사실 가지고 1심, 2심이 이게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뭐 검찰에서는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은 최중 시민 대부분에서 판단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양 진영의 주장은 여전히 살아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골프를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도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그런 항소심 결과의 판사의 입장이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거 기억의 문제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또 공적 그런 대선 주자가 공적 언론 앞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도 죄가 아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공직선거법 이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경우든 조기 대선이든 뭐든 이 선거판에 나선다고 해서 이번에 항소심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면접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더 큰 사법적 리스크 논란이 계속될 뿐입니다. 아니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고 또 선거법을 많이 다뤄봤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유포죄는 거짓말 처벌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거짓말은 처벌의 영역이 아니고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를 거짓말 처벌죄인데 왜 거짓말 처벌 안 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선거법을 잘하는 정치인들이 왜 또 거짓말을 합니까? 허위사실 유포죄는 거짓말 처벌법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역대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낙선 이후에 검찰로부터 TV 토론에서 있었던 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이해창 후보가 기소됐습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낙선하신 분들이 기소된 적이 없어요. 대선 후보가 특히 낙선했는데 이렇게 이 정도의 말, TV 토론에서 언급결에 나왔던 말을 가지고 또 실제로 기억을 잘 못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처벌하려고 한 것이 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2심의 판결을 보고 앞으로 이런 보복적, 정치 보복적 대통령이 말이죠. 상대방 대선 후보가 낙선했는데 그걸 또 굳이 선거법으로 처벌해서 감옥을 보내려고 하는 이런 정치 행태가 중단돼야 돼요. 검찰도 정신 차려야 돼요.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검찰의 입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무죄인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라는 취지죠.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앞서 김성태 대표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1심과 2심은 판단이 나뉜다. 네. 라는 것인데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뉜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보면 1심의 판단이 2심, 그러니까 상급심에 의해서 탄핵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지 아니면 1심과 2심이 갈렸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이건 갈린 거죠. 왜냐하면은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법리를 가지고 사실심을 갖다가 면밀하게 한 것은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이 재판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증언을 듣고 또 검찰 진술을 통해 가지고 이 공소 유지가 됐는가 하면요. 예. 그 이 사건 기록만 하더라도 법정 기록만 하더라도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2년 2개월 걸렸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항소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정인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성남시 당시 이제 이 도시개발 업무를 보신 분을 정인으로 세웠는데 그 정인마저도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증언을 안 했어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상당히 그 압박을 했다. 용도 변경을 위한. 예.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 그 압박 행위 없었다. 대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참하셨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그 압박감 그 자체가 가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은 이걸 뭐 허위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판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충분한 이런 이재명 대표는 기억에 의존을 하지만은 나머지 증언들은 구체적인 사실로 가지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1심은 그런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 올바른 정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 결과는 또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겁니다.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안은 1심 판결을 다루는 게 아니고 2심 판결을 기초로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냐 무죄가 나왔냐가 참고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심리는 고등법원에서 한 이번 판결이 법률에 오인이 없었느냐, 법률 예. 적용을 제대로 한 것이냐에 대한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봐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사실관계를 새로 정리하는 그러한 재판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재판을 유죄라고 인정한 것이 법률 적용이 맞느냐. 예. 근데 그렇지 틀렸다고 보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것이고요. 이 법률을 무죄로 판결한 것이 법률적으로 맞느냐에 네.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잘못했다고 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인을 불러서 따지는 그렇지 하지 그런 않는 심리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법리만 대법원. 보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예. 이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추가적인 사실을 제출할 이유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확인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문제를 인식의 문제로 본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인식에 예를 들면 뭘 잘 모른다는 말이 인식에 관한 문제냐, 아니면 어떤 행위에 관한 문제냐? 너는 이심 재판부가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건 인식에 관한 문제지, 그 행위에 관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몰랐다는 건 알았냐 몰랐냐는 인식의 문제다. 그래서 예.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지금 문제를 삼고 있으면 백현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토부로부터 3번의 공문이 와서 압박을 받은 건 사실이다. 예. 근데 그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그것을 그러면 처벌할 대상이냐? 예. 표현이잖아요, 표현. 이재명 대표는 과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야, 라고 했죠. 그 표현이 과하면 처벌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인데 그것은 처벌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2심은.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처벌할 만한 그 인식의 문제인지 아닌지 행위의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심 재판부가 너무 과도한 해석을 통해서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은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이게 바뀔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속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검찰의 구체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했다라는데 저는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저런 표현을 쓰는 거는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경험칙이라는 표현도 주로 쓰나요? 그럼요. 많이 써죠. 이 허위사실 공표를 가지고 공직선거법의 핵심이 허위사실 공표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짓말로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의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대중들 유권자들에게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험칙이나 또 상식 그동안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허위 사실 공표로 쉽게 말하면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고 시장, 군수구청장 그리고 강력단체장 이런 직함이 날아가 버렸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만은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뭐 저기 이 건남일 대법관이 한번 또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재명 대표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해요. 이런 보통 정치인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든 살아남지를 못해요. 예. 그럼에도 살아남는 이 기술을 가진 이재명 대표야말로 정말 대단함이 있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오늘의 또 이 상황을 맞이하는 전 대단한 생명력이라고 저는 보고 저는 있습니다. 사실 좀 이 비슷한 혐의로 수사받은 정치인들도 있고 실제 재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로 무슨 토론회 과정에서 말로 했다든가 뭘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뭘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다가 걸렸다든가 뭐 이런 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 인터뷰나요? 대체로 100만 원 이하의 유죄 받은 적은 있어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한 발언 정도를 가지고 실제 옷을 벗은 정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유죄 판결 난 경우는 있어요. 근데 되게 70만 원, 80만 원 받은 사례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징역형을 내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한 3% 정도 있다고 지금 현재 뭐 발표해서 있죠. 언론 보도나 이런 예, 데서 예, 예. 나오나요? 이전 정도가 아니고 3% 정도는 있다고 그 나오죠. 상당히 공격적인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하는 그 과정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상대의 낙선 목적이나 본인의 당선 목적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그렇죠. 말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러니까요. 또 저 하나는- 우상호 대표께서는 이 백현동 개발 이 이제 용도 변경 부분은 이거는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자신의 행정 권한 가지고 행한 행위를 가지고 그 결과가 있어요. 행한 행위의 결과가 있는데 그 행한 행위 자체를 국토교통부에 쉽게 말하면 압박해서 그 잘못된 결과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자연 녹지에서 그냥 준주거 시설 4단계나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그 백현동 주택을 개발했단 말입니다. 그 개발 이익을 그 로비한 사람은 최종심에서 7년형을 받았어요. 5년형을 받고 70억을 갖다 로비 자금을 쓴 것 부분이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법적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또 배치되는 그 겁니다. 사람은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당연히 처벌이 된 거고요.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라는 아니, 이야기예요. 인허가의 문제에 있어서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문이 3번이나 왔기 때문에 압력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번 재판부는. 그러니까 국토부가 전혀 아무런 공문도 보내지 않고 어떤 건의도 없었다면 이건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예. 국토부가 공문을 3차례나 보냈다는 걸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고 국토부가 계속 압력을 가했구만. 그러니까 그 압력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과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그게 뭐 잘못 오인 판단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압력으로 느꼈다는데 이건 이 사람이 그걸 느꼈다는 인식의 문제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렇게 판사한테 몰상식하다 이런 표현 검찰이 쓰면 안 되죠. 항소심 판단은 존중한다고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죠. 예. 또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이제 또 상고심이 있으니까 네. 뭐 그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네. 이걸로 가지고 지금 현재 산불 나고 뭐 또 엄청난 국가적 지금 재앙 앞에서 또 여야가 정치권이 저는 민주당이 강하면 이제 텐트부터 철거해 가지고 빨리
국회 제1당답게 예, 이 산불이라든지 민생 경제 회복에 알겠습니다. 좀 전념하는 예.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거죠. 일단 오늘 항소심 판결은 존중하자는 걸로 네, 그렇죠. 합의점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헌재 얘기를 좀 해볼게요. 헌재가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취재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판단할 때 늦어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리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지금 보면 한덕수 총리 이 판결이 세 개의 의견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전례 없는 일이죠. 보통 두 가지 다수 의견이 있고 일부가 소수 의견을 내긴 경우가 있어도 세 네. 가지로 의견이 나눠져서 발표된 걸 처음 봤는데 그만큼 한덕수 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격론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쓰여져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판결이 늦어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8명이 뭐 한 번에 쭉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한덕수 총리 사건도 다뤄야 되고 네. 대통령 심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나눠 쓰다 보니까 길어졌다.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의 시점하고 연관짓는 해석들, 좀 과도한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해석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건 동의하지는 않으시죠?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뭐 마치 뭐 기다렸다, 뭐 아, 기다려서 결과를 지켜보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그러지 않을 거란 건 뭐 동의하세요? 헌재가 그런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 행위를 포함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예, 다만 이제 지금 왜 그러면 헌재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사실관계 정리도 지금 제대로 못 되고 있다. 사실관계 정리도 안 됐다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이 체포자 명단 같은 경우도 이게 그동안 메모의 신빙성에 큰 의심과 우려가 생길 정도로 여러 차례 이게 변행되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염된 정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더군다나 또 각종원 살인관의 그런 요원, 인원, 뭐 의원 등의 이런 뭐 오락가락한 진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허위 자백을 회유했던 뭐 그런 내용까지 일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 그러면 우상호 대표는 다음 주 정도로 예상하는데 훨씬 넘어갈 거로 보세요? 아니 이제 뭐 거의 그렇다고 해도 그걸 마냥 늦출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사실관계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헌재 이제 재판관들, 재판 연구관들, 그러니까 현재 재판관들 도시는 그 연구관들이 인용의 경우와 또 뭐 기각 각하의 경우 이런 보고서를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정도까지도 아직 정리가 안 돼요. 그리 돼야 이제 평의를 하고 이제 편기를 할 수 있는 거 예.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헌재 안에 내부가 좀 사달이 나 있다. 이 사달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건이나 탈이 날 경우를 사달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이겼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국회 탄핵 소추팀과 또 헌재 간에 그 내란죄를 갖다가 드러내고 조기 심판으로 가는 그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윤석열 측 변호인이나 그런 사람들 배제한 가운데 그렇게 결정. 예. 그때부터 헌재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정폭됐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죠.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는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상당히 그 재판장이 1심에 그러니까 내란죄의 1심을 또 담당하는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판사였어요. 예. 그 판사가 이런 내란죄가 이 공소 제기한 이게 근본적으로 맞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헌재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자,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어요. 검찰은 즉시 상고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는 포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했다. 즉시 항고는 포기, 바로 항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 이런 입장이네요. 이 검찰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제 정치적 레토릭으로 비판하는 것인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었기 때문에 검찰의 태도를 계속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김성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씨 메모는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어요. 그건 다루지도 않습니다.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뭔가 좀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느끼게 한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늦추게 하는 요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한독수 총리에 대한 탄핵 이 심판 판결에서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위헌 위법에 대한 판단은 모두가 다 똑같이 한 거죠. 예. 다만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었던 거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일부 재판관은 그 정족수 문제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저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들이 위헌 위법하다고 하는 판단은 대체로 합의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을 이제 아직 안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는 견해가 좀 나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과연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건 어쨌든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헌법재판관들 내부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가 남은 관건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성태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건 사실관계의 문제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위헌 위법에 대한 판단들은 이미 다 끝내놓고 중대성에 대한 판단만 남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추가로 전해드릴게요. 검찰의 불공정 잣대다.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요. 앞서 보내드린 자막도 사실상의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을 자백하는 것이다라는 입장도 냈고요. 즉시 항고는 포기했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바로 상고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는 선고가 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예.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뭐 어떤 결과인지 예. 결과는 내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불확실성 이런 사회적 혼란 이걸 예.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요. 예, 너무 힘든 시기고 산불도 심해져서 여러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정리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시청자들께서 가지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